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2022년 내 삶을 바꿀 결정적 인물입니다. 그럼 바로 카드 골라봅시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이 네 가지 컬러의 구슬 중에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선택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컬러를 고르셨으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로 가셔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컬러의 타로 리딩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강님의 2022년 삶을 바꿀 결정적 인물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빨강님의 2022년 삶을 바꿀 결정적 인물의 이미지나 캐릭터,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최근 내 운의 흐름입니다. 현재 빨강님의 운의 흐름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연인입니다.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카드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동료의 전우애, 연인 간의 사랑 등등 모든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빨강님은 2022년에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가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온 걸까? 등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의미함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주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점점 마음이 풀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러버 카드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이고 빨강님이 만나게 될 2022년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오늘의 본 주제였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입니다. 그 사람은 빨강님이 지금보다 책임감을 내려놓고 마음을 이완시키는 사람이 되게끔 도와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흐름과 함께 가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의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는 대로 지내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빨강님도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 서서히 주변 상황에 맞춰서 흘러가는 대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너무 큰 책임감을 갖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남들은 빨강님에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일을 하든 뭔가를 할 때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 제동을 걸어주거나 몸이 아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멈추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 사람은 빨강님의 정신과 육체가 지치기 전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연인이 된다면 매우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빨강님의 2022년에는 무엇이 필요하길래 왜 이런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22년에 무엇이 필요할까?입니다. 빨강님은 22년에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꽃이 피다인데요. 연꽃은 자신이 연못에서 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빨강님은 어디에서 꽃을 피워야 하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022년에는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왔던 흐름에 맡긴다는 의미를 가진 이 카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의외로 운명의 흐름에 맡겨서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저한 계획하에 뭔가를 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흐름에 맡기게 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예상치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두 번째 카드죠. 2022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많은 경험을 하시고 자신이 꼭 피워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해로 삼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만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과 과정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접점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부터 볼까요? 공허함을 극한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을 의미하는 카드죠. 지금까지 내가 뭘 했던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던지 그것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빨강님도 이렇게 공허함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이런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곧 이런 시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시기에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지만 의외로 큰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떠나서 진짜 깊은 내면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시기니까요. 아마도 이 사람은 깊게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인가 보네요.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카드, 그 사람과의 접점이 강해지는 과정을 읽어봅시다. 그 사람의 현실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습득하면서 점점 접점이 강해지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성숙함입니다. 배경에는 어둡고 마른 나뭇가지가 있지만 이 사람의 얼굴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현실 상황은 힘들지만 거기서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불태우던 과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변을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단순히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테크나 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면 꽤 큰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현실적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꼭 붙어 있어야겠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둘의 관계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입니다. 이 사람은 빨강님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겁니다. 진심으로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카드의 키워드는 신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힘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이 느끼기에 빨강님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빨강님이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신뢰를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을 알아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과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카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카드는 그 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1년을 분기로 나눈 카드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우직함을 가진 사람이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소의 정령입니다. 소는 자신의 힘을 활용해서 인간들을 이롭게 해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죠. 빨강님의 주변에 여기 보이는 소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외적인 면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빨강님 스스로가 느꼈을 때
겉모습은 핸섬보다는 편안함 쪽에 가깝고 행동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도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이 바로 빨강님의 2022년도를 바꿔줄 결정적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언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봅시다. 이 카드를 보면 3월쯤까지는 혼자서 목표를 찾아서 가고 있고 6월쯤부터 슬슬 멘붕이 오는데 9월 달쯤에는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게 되고 12월 달쯤에는 하는 것에 꽤 좋은 성과를 내겠네요. 이것을 보면 3월에서 6월 사이에서 가까워지게 되고 점점 깊은 관계가 되는 시기는 6월에서 9월 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과 좋은 관계 앞으로도 쭉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파랑님의 2022년 삶을 바꿀 결정적 인물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파랑님의 2022년 삶을 바꿀 결정적인 인물의 이미지나 캐릭터,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최근 내 운의 흐름입니다. 현재 파랑님의 운의 흐름은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면의 목소리인데요. 말 그대로 내면 속에서 들리는 정말 솔직한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파랑님은 2022년에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 바로 자아에 대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내면 속에 있는 자아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엄청 집중해서 들리는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아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아직은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실행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오늘의 주제였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입니다. 그 사람은 파랑님의 내면에 큰 변화를 줄 겁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좀 아플 수도 있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번개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명상을 하고 있는 실루엣 속에 번개를 맞고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티나지 않는 내면의 큰 충격을 의미하죠. 물론 좋은 방향을 위한 충격에 가깝습니다. 이것처럼 파랑님도 이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내면적으로 큰 충격과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내면적으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주변에 적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이 사람은 존재 자체가 파랑님이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다음 카드에서는 파랑님의 2022년에는 무엇이 필요하길래 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22년에 무엇이 필요할까? 입니다. 파랑님은 22년에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유희인데요. 옷을 입은 것도 안 입은 것도 아닌 사람이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앞에 나왔던
내면의 큰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카드와 연결해서 읽어보면 과거에는 남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행동을 했지만 이 사람은 파랑님과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파랑님이 변화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우선순위로 놓고 행동하게 되면 나중에는 또 남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내 생각이 최우선일 뿐 다른 사람의 말도 최대한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될 거거든요. 2022년에는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시면서 남들의 이야기는 조금만 듣고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듣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변하시면 충분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만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과 과정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접점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부터 볼까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소모입니다. 매우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큰 로봇을 조종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모두 쳐내기 힘든 수준의 과업을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방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파랑님도 직장에서든 개인적으로든 거의 완전히 방전된 상태가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이런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시기가 오게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예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시기에는 매우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에너지를 짜내서 극한까지 힘들어 보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극한까지 간 후에 변화를 준다면 최소한 후회는 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만 더 빠르게 더 잘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카드, 그 사람과의 접점이 강해지는 과정을 읽어 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면서 접점이 점점 강해지게 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창조자입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빛으로 만들어진 뭔가를 꺼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내면 속 자신의 모습을 꺼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파랑님도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꺼내고 그 내면의 모습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과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는 앞에 나왔던 번개 카드처럼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면 속에서 매우 큰 충격과 변화가 있겠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견뎌내고 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면 삶에 대해서 스승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유대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둘의 관계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입니다. 이 사람은 파랑님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꿈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하지만 이 꿈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루기 힘들 것 같은 목표와 그 목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파랑님은 자신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진심으로 자신이 변화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는 순간 그 꿈을 향해서 아프겠지만 점점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을 알아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과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카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카드들은 그 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1년을 4분기로 나눈 카드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은 미지의 공간에 버려져도 직감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직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박쥐의 정령입니다. 박쥐는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활용해서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주변을 파악하고 부딪히지 않고 비행하죠. 파랑님의 주변에 여기 보이는 박쥐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직감과 감각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성은 박쥐가 낮에는 동굴로 들어가고 어두운 밤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자신의 직감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외적인 면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파랑님 스스로가 느꼈을 때 심플한 느낌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검은색 옷차림처럼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한다던가 시끌벅적한 곳보다는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사람과 언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카드부터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이 카드를 보면 3월쯤까지는 혼자서 내면적으로 집중을 하고 6월쯤부터는 사람들과 서로 무형의 지식을 나누게 되는데 9월부터 내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면서 12월에는 완전히 안정감을 찾게 되겠네요. 이것을 보면 6월 내외로 무형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서로 나누면서 이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 이후로 점점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사람과 좋은 관계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노랑님의 2022년 삶을 바꿀 결정적 인물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노랑님의 2022년 삶을 바꿀 결정적 인물의 이미지나 캐릭터,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최근 내 운의 흐름입니다. 현재 노랑님의 운의 흐름은 뭔가의 흐름에 이끌려 운명이 변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안내입니다. 천사가 뒤에 있는 사람을 이끌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천사를 외면하고 있죠. 이 천사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상황의 흐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노랑님의 운명은 노랑님을 자꾸 변화하도록 하는 쪽으로 이끌지만 그 이끌림을 외면하려는 마음이 생길 텐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아직 깊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깊게 알아야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얕게 이것저것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막상 이끌림을 느꼈을 때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주춤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이끌림에 따라가게 되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진짜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일단 소중한 것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 아닐까요? 깊지 않은 경험을 여러 번 해봤자 가벼운 경험일 뿐 소중한 것은 얻지 못하니까 이제는 운명의 가이드를 따라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소중한 것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운명의 이끌림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오늘의 주제였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입니다. 그 사람은 노랑님이 순리를 받아들이는 마인드를 갖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내맡김입니다. 자연의 변화는 순리의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노랑님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운명이 나를 이끄는 것의 순리를 인정하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노랑님을 이끌어주는 안내자가 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연관된 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방향성을 정해준 거죠.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많이 궁금해했고 그로 인한 에너지 낭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이 사람은 노랑님에게 내면의 안정을 통한 순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겠네요.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노랑님의 2022년에는 무엇이 필요하길래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22년에 무엇이 필요할까? 입니다. 노랑님은 22년에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인내인데요. 이 카드의 그림을 보시면 임산부가 있습니다. 임신한 사람은 10개월의 시간이 지나야만 출산을 할 수 있죠. 이것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는 인내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왔던 순리의 이치에 내맡긴다는 의미를 가진 이 카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속성을 가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형태의 인내와 기다림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다림이 익숙해지면서 평범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만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과 과정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접점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모험입니다. 아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노랑님도 새로운 곳,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호기심과 처음 시도해보는 것에 대한 설레임을 느끼게 되는 시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미 이런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시기가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시기에는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내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테니까요.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카드, 그 사람과의 접점이 점점 강해지는 과정을 읽어봅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고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접점이 강해질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내 인생에서 나는 과거에 어떤 잘못들을 했었고 무엇을 뉘우쳐야 하는지 깨닫게 되면서 접점이 점점 강해지게 되겠네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과거 내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을 뉘우쳐야 하는지 깨닫게 되면서 접점이 점점 강해지게 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죄책감입니다. 하늘에 있는 꽃은 나의 이상을 의미하고 이 사람은 이상과 현실의 큰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노랑님도 예전에 느꼈던 모험심과 열정 같은 것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나는 과거에 뭘 한 걸까? 현실이 왜 이렇게 가혹했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괴로움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급하게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도 충분히 음미해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면 웬만한 신뢰감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과정을 겪게 되네요. 자신의 괴로운 모습을 공유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엄청난 신뢰감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둘의 관계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입니다. 이 사람은 파랑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가이드해주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신뢰해 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여유입니다.
거북이는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유를 갖고 그 방향을 향해 천천히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노랑님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을 알아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과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카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카드들은 그 사람을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1년을 4분기로 나눈 카드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의 첫인상은 약하거나 겁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숫사슴의 정령입니다. 사슴은 동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동료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신화에서는 신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현명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랑님의 주변에 여기 보이는 숫사슴처럼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깊게 알면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은은한 현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따랐을 때 웬만하면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외적인 면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노랑님이 느꼈을 때 조용한 느낌을 풍기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의 심플한 스타일을 좋아하겠지만, 심플함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화려한 포인트를 좋아하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과 언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카드부터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이 카드들을 보면 3월쯤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고, 6월 내외에는 뭔가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결실을 얻게 되네요. 그리고 9월쯤부터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12월쯤에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즐거운 분위기로 연말을 보내게 되겠네요. 이것을 보면 연초부터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면서 뭔가를 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 사람과 좋은 관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자, 그럼 초롱님의 2022년 삶을 바꿀 결정적 인물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이 카드는 초롱님의 2022년 삶을 바꿀 결정적 인물의 이미지나 캐릭터,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맨 마지막에 이 카드의 의미를 말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카드는 최근 내 운의 흐름입니다. 현재 초롱님의 운의 흐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마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인색함인데요. 자신이 갖고 있는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등을 벽처럼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초롱님은 2022년에 자신의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를 진심으로 믿고 행동해서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계속 반복되면 오히려 자신을 가두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방어보다는 어느 정도는 내어줄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색함 카드가 의미하는 내용이고, 초롱님이 만나게 될 2022년의 가장 큰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에서는 오늘의 본 주제였던 나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입니다. 그 사람은 초롱님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마스터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초록님도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 자신이 했던 경험들을 허투루 날리지 않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경험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과거에 다양한 경험들을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경험들 때문에 앞에 나왔던 이 카드처럼 자신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그 경험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초록님의 삶에서 매우 큰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혜를 직접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다음 카드에서는 초록님의 2022년에는 무엇이 필요하길래 왜 이런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세 번째 카드는 나는 22년에 무엇이 필요할까? 입니다. 초록님은 22년에 얕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인데요. 징검다리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한다는 의미죠. 이것처럼 초록님은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22년도 목표로 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깊은 경험이 아니더라도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앞에 나왔던 최고의 스승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카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죠. 2022년에는 얕더라도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시면서 내 시야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해로 삼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이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만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번째 카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과 과정입니다. 왼쪽 카드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이고, 오른쪽 카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접점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될 구체적인 상황부터 볼까요? 사람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전체성입니다. 그네를 타는 서커스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실수하지 않고 공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초록님도 이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하면서 서로에게 서서히 맞춰가고 정신적 연결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뭘 하든지 이 사람과 함께 최대한 몰입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2명 이상의 사람이 완전히 단합해서 뭔가를 한다면 뭘 하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럼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카드, 그 사람과의 접점이 강해지는 과정을 읽어 봅시다. 그 사람이 기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기다리고 기회를 잡는지에 대한 능력을 습득하게 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싸움입니다. 고수의 싸움은 한방 싸움이라고 하죠. 그만큼 최고의 한 방을 위한 타이밍을 잡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최고의 공격 기회는 어떤 때인지, 상대방이 최고로 약해졌을 때는 언제인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 끈기 있게 기회를 기다리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자신의 컨디션을 신경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을 기회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눈이 충혈되고 있는지 갑옷에 녹이 슬고 있는지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보면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면 꽤 믿음직한 사람이면서도 의지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카드에서는 좀 더 둘의 관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힘들더라도 티내지 않고 도와주려고 하겠네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게으름입니다.
이 사람의 앞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 보이지만 뒤에는 매우 뒤죽박죽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갈하지만 내면 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고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처럼 이 사람은 최대한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를 숨기고 초롱님을 도와주려고 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먼저 고통을 말하기 전까지는 초롱님이 먼저 도와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자신의 속에 있는 고민을 숨기는 시기를 충분히 경험해야만 솔직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이후에 순수한 솔직함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캐릭터와 성향을 알아볼까요? 마지막 카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과 만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카드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특성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카드들은 그 사람을 언제 만날 수 있을지 1년을 4분기로 나눈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조심성을 가졌으면서 예민한 모습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예민함 때문에 기회를 잘 잡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호저의 정령입니다. 호저는 고슴도치처럼 생겼지만 고슴도치보다 훨씬 크고 긴 가시를 가졌습니다. 그 가시는 자동차 타이어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죠. 그래서 때때로 이 가시를 공격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초록님의 주변에 여기 보이는 호저처럼 조심성과 예민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 있나요? 평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필요한 타이밍에는 공격하는 방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지만 자신의 무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외적인 면은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초록님이 느꼈을 때 겉모습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친해져 보면 아웃사이더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회를 포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사람은 종종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과 언제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은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카드부터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이 카드들을 보면 3월쯤부터는 벌써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6월쯤에는 주변 사람들을 수용하고 9월쯤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즐기고 12월쯤에는 솔직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네요. 이것들을 보면 3월이 되기 전부터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좋은 관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메디타로였습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의 구독자가 되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만납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